빠른 말솜씨, 예능과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센스까지 더해져 그녀는 언제나 프로페셔널한 스타의 대명사로 불려왔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넘기기엔 너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일관된 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소환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드라마 삼생삼세 심리도화 제작 발표회 백스테이지였습니다. 공식 석상도 무대 위도 아닌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의 대기 공간에서 한 스태프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라이브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요즘 연예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홍보 방식이었고 스타의 등장 순간을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때 양미가 현장에 들어왔고 스태프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인사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양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설명도 없이 손을 뻗어 스태프의 휴대폰을 그대로 쳐버립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현장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농담처럼 보기도 장난으로 넘기기도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행동에는 사전 경고도 사후 설명도 없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것은 스태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관계자들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굳어버렸고 그때 왕샤오가 급히 나서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연이었습니다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죠. 하지만 그 사과는 어디까지나 주변 인물이 대신한 것이었고 정작 행동의 당사자인 양미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논란으로 번진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미는 다시 그 스태프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휴대폰을 치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스태프가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붙잡았고 기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양미는 그 상황에서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충분히 어색해진 뒤였습니다. 이후 양미는 조우정에게 다가가 방금 있었던 일을 불평하듯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는데도 휴대폰을 안 내리더라는 식의 발언이었죠. 조우정은 더 큰 파장을 막기 위해 농담으로 받아치며 분위기를 완화하려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 상황을 단순한 오해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문제의 초점이 라이브를 중단하지 않은 스태프에게 옮겨진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상황을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 양미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디리러바를 갑자기 불러세워 홍보를 시키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디리러바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현장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힘든 분위기가 됩니다. 긴장과 어색함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이 장면 역시 그대로 카메라에 담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양미는 또다시 라이브 방송 중인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스태프는 결국 촬영을 중단하고 고개를 돌린 채 자리를 떠납니다. 그 어떤 말다툼도 없었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현장에서 느껴졌을 무력감과 당혹감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스태프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 사적인 공간이라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나 맥락 없는 편집으로 치부되기에는 행동이 너무 명확했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일회성 논란을 넘어 양미의 인성과 태도 전반을 문제 삼는 논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라면 보통은 태도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되기 마련입니다. 최소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색이라도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양미를 둘러싼 이후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삼생삼세 심리도화 제작 발표회 백스테이지 휴대폰 논란 이후에도 그녀의 공적인 태도는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고 논란의 핵심은 늘 비슷했습니다. 무성의함, 거리감, 그리고 톱스타라는 위치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 태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물련 춘환 신년 인사 영상 논란입니다. 이 영상은 해마다 수많은 연예인과 예술가들이 참여해 새해를 맞아 대중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스타들은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국민 전체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그 안에는 최소한의 성의와 온기가 담겨 있죠. 그러나 양미의 신년 인사 영상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거의 없었고 시선은 무심했으며 목소리는 높낮이 없는 낭독톤에 가까웠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 원고를 읽는 듯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논란을 키운 지점은 인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양미는 축복의 대상을 문예 종사자로 한정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온라인에서는 나는 양미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조롱 섞인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행사 성격에 맞춘 멘트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무미 건조한 말투가 더해지면서 이 인사는 따뜻한 새해 인사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업무 처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더욱이 과거의 신년 인사 영상에서도 비슷한 태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면서 이 역시 단발성 논란으로 넘기기 어려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라이브 방송 태도 논란을 통해 더욱 굳어집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홍보 방송은 브랜드, 제작진, 출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식 콘텐츠입니다. 진행자는 정해진 흐름에 따라 질문을 던지고 출연자는 이에 맞춰 협조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양미가 출연한 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기본적인 구조가 여러 차례 무너졌습니다. 진행자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절했고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으며 눈을 굴리거나 무표정으로 반응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특히 큰 논란을 부른 장면은 DIY 챔피언 체험 코너였습니다. 진행자가 방송 흐름에 맞춰 다른 색상의 소품 제작을 제안하자 양미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내 인생을 조종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였다면 성격 표현이나 농담으로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명백히 협찬과 홍보를 전제로 한 공식 콘텐츠였고 시청자들은 이 발언을 솔직함이 아닌 책임 회피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송 이후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고 돈은 받으면서 협조는 하지 않는다. 프로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은 것이 바로 팬들과의 관계입니다. 2019년 양미의 팬들은 소속사 가행 미디어를 상대로 집단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완성도 낮은 작품에 출연하지 말고 배우로서 커리어를 제대로 관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팬들은 양미가 가진 인지도와 위치라면 충분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양미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도 향후 방향성에 대한 소통도 없었고 이후의 작품 선택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은 깊은 허탈감을 드러냈고 팬질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자조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헌신적인 팬에게는 복이 없다는 표현은 그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으로 떠오른 인물이 자오링입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주목받았고 한때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오링은 워아벗을 통해 현실적이고 생활 밀착형 캐릭터에 도전하며 성공적인 이미지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닌 삶의 무게를 연기하는 배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양미는 여전히 고장극과 로맨스 중심의 선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28법칙, 사산이 의사 등에서 맡은 역할들은 설정만 달랐을 뿐 캐릭터의 결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변화하지 않는 배우라는 인식을 굳히게 만들었고 앞서 언급된 태도 논란들과 맞물리며 양미의 현재 위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정체 속에서 양미가 선택한 또 하나의 돌파구는 이른바 전향이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와 고장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예술 영화, 대작 영화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분명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상업 드라마가 아닌 영화, 그것도 비교적 무게감 있는 작품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다른 길을 가려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작품의 성격이 달라졌을 뿐 스크린 속 양미의 연기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캐릭터의 배경은 깊어졌지만 그 안을 채우는 감정의 밀도는 여전히 얕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형식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에게 전달되는 인상은 전향한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이라는 말로 요약됐습니다. 즉, 방향은 바꿨지만 연기의 결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양미의 전향은 도전이라기보다 이미지 관리에 가깝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직설적으로 짚은 인물이 바로 이소홍 감독입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양미의 연기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평가를 남긴 바 있습니다. 이소홍 감독은 양미가 너무 어린 나이에 연기를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로 인해 연기가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카메라 앞에 서다 보니 감정을 깊이 고민하고 끌어올리기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적한 핵심은 감정 표현의 단순화였습니다. 기쁨을 표현할 때는 웃고 슬픔을 표현할 때는 우는 방식이 지나치게 공식처럼 굳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웃어야 할 장면에서는 웃고 울어야 할 장면에서는 울지만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지점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였습니다. 이소홍 감독은 이를 생각 없이 자동화된 연기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작품이 달라져도 늘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배역은 바뀌는데 배우는 그대로인 듯한 인상, 바로 그 지점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배경에는 양미의 활동 방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우이면서 동시에 예능인이고 광고 모델이며 라이브 방송의 단골 출연자입니다. 광고, 예능, 라이브 커머스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한 작품에 온전히 몰입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본을 깊이 분석하고 캐릭터의 서사를 연구하며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상업 활동 속에서 연기는 점점 하나의 일정, 하나의 작업으로 소비되기 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는 표현이 아니라 수행이 되고 몰입이 아니라 반복이 됩니다. 관객이 느끼는 피로감 역시 여기서 비롯됩니다. 또 저 표정이다, 또 저 말투다라는 반응은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갈증이 쌓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상업적 성공과 노출은 유지되지만 배우로서의 깊이는 더디게 성장하거나 혹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미는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년 여배우로 접어드는 이 시점은 더 이상 톱스타라는 타이틀만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선택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분명합니다. 관객은 서서히 떠나고 배우로서의 가치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전환을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쌓은 이미지와 방식을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타로 남을 것인가? 배우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변화내 없이 시간이 흐른다면 이름값과 화제성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연기자로서의 존재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계기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연기에 대한 태도와 선택을 바꾼다면 양미에게도 새로운 국면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논란은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반복되어 온 태도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양미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